네, 남부지방에서 내리는 비가 점차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 피해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데요. 태풍 발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추가 피해에 각별히 유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문가와 오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그리고 김동현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앞으로도 중부지방에도 비가 지금 더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서울시는 오늘 재해대책 1단계를 오후 7시를 기해서 발령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수도권에는 그러면 얼마나 더 내린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와 오늘은 수도권은 비가 많이 안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저 전라남도 지방 이틀 사이에 한 500mm 비가 내렸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내렸는데요. 자, 이 비구름대들이 위로 올라올 겁니다. 기상 비가 많이 올 조건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지난 7월 말부터 계속해서 내리는 이 비에 내리는 원인은 같습니다. 남쪽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그러니까 남북 간의 온도의 불연속선이 면이 더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북쪽의 찬 공기, 남쪽의 따뜻한 공기들 대립이 어디 남쪽에 걸리느냐, 중부에 걸리느냐, 북한에 걸리느냐 지금 이거죠. 예. 지난번에 중국 쪽에 그게 있어서 그 엄청난 비가 내렸는데 맞습니다. 그 조건이 이제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이제 비가 시작이 되면 중부지방, 충청도와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 그러니까 지난번 1일부터 한 5일간 여기 중부지방 많은 비 내렸거든요. 예. 잠시 쉬었다가 그 전선이 지금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다는 올라오는 겁니까? 거죠. 네. 저희가 그러니까, 근데 예. 그러니까 지금 큰 피해가 지금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비가 왔는데 그렇죠. 예. 여기다 더하면 뭐 산사태, 뭐 넘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네, 게다가 또 태풍 하나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사실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네, 오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그렇죠. 이 이제 중부지방으로 이 비가 계속해서 올라온다면 피해가 마찬가지로 좀 커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양이 적은 게 아니고 많기 때문에 지금 중부지방에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한 100에서 300mm. 예. 이게 또 많은 곳 한 500mm 이상이 500이 또 나왔어요. 지난번 그 중부지방에 500mm 이상 그 예상을 했었는데 예. 이렇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 강도 거의 막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댐도 차 있고 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제 최근 오늘로부터 한 2, 3일 사이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재해대책 1단계를 이제 오후 7시를 기해서 발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 자연 앞에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나는데요. 지금 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한 300mm 또는 최대 2, 3일에 500mm 비를 배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인명 피해 없도록 그 각별한 그 경각심 가져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비가 많이 온다는 정보 그 많이 듣고 지금 그거에 대한 계속해서 대처하고 소식을 전해드리고 어떤 있죠.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네. 조심을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산림청이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좀 상향 발령했습니다. 네. 심각 단계로 올린 건데 전국적으로 좀 대규모 산사태 발생 위험이 가장 높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험 경보를 내린 적이 없었을 겁니다. 네네.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강우 정보와 이제 지시 특성 정보를 가지고 산사태 위험 예보를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토양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지수가 있는데요. 예. 이게 한 80% 정도 머금고 있으면 이제 경보. 그 지수에 따라 그게 기준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토양에 그 함유할 수 있는 거를 꽉 채워서 100%까지 하면 이제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시간당 강우량이 한 30mm, 그다음에 1강우량이 150mm,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해서 200mm가
그 특정 산림 지역이나 토양이 내렸다 하면 경사지에서 얼마든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경보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한 64%가 산림 지역으로 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산림 인접지에 주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디에도 안전한 지역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 뭐 앞서서도 이제 잠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면 이번 장마가 왜 이렇게 좀 지속되고 네. 제가 뭐 최근에 몇 년을 좀 돌이켜 봤을 때는 마른 장마라는 표현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썼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도 좀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어떤 의미로는 기상학적으로는 아주 전형적인 장마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뭐 장마라더니 뭐 비가 이렇게 안 와 이런 여름이 많았거든요. 예. 이게 사전적 의미의 장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유 자체는 예. 이례적으로 여름철 지금 8월 이때쯤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중국 쪽 덮어서 우리나라 1년 중 가장 더운 지금 계절을 통과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이 북태평양 세력이라고 하는 늘 우리나라를 덮던 이 공기 세력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북쪽에서 찬 공기 세력에 눌려서 그렇습니다. 예. 그 큰 공기 덩어리에 힘겨루기가 늘 우리나라 중위도는 뭐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이루어지는데 예. 그 힘겨루기의 경계면이 우리나라에 지금 걸쳐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계면이 마치 계곡과 같아서 여기로 지금 큰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예. 흰 띠 모양의 몇천 킬로미터의 기상 위성이 있는데 이게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의 경계면이 우리가 위성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중부지방에 걸쳐 있고 여기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수증기가 계속 물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 수증기들이 비의 원료가 돼서 이제 이렇게 많은 비를 내리게 되는데 이게 흐트러질 조짐이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까지 여러 날 비슷한 패턴이 예. 계속이 됐고 그 중심지가 중부에 걸쳐 있냐 남부에 걸리느냐 뭐 이런 차이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내년에도 똑같이 되풀이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로 자연의 변동폭이 커졌거든요. 예. 2018년은 이 시기에 폭염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 난리였는데 예. 올해는 작년에 정말 내내 많은 장마라는 표현을 많이 맞아요. 썼습니다. 예. 뭐 작년은 여름은 2018년 여름처럼 덥지 않았고 네. 그 대신 작년엔 또 태풍이 7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그랬었네요. 2019년이었거든요. 예. 자, 내년에 올해와 똑같은 형태가 반복될 거냐?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이러한 그 날씨의 변동폭이 큰 게 기후 변화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찬 공기 또 따뜻한 공기가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좀 세야 이게 아예 올라가든지 아예 네, 내려가든지 할 그렇습니다. 텐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현재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남원 등 전북 내륙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 또 전북 순창 그리고 경남 일대에도 시간당 30-40mm씩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렇게 수치로 언급은 합니다만 이게 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번 비 기간 동안에 시간당 20mm는 그 뭐죠? 이 급수에도 못 드는 그 1시간에 20mm는 상당히 많은 양에 불구하고요. 예. 그 1시간에 가장 많이 온 해가 제 기억으로 98년도 7월 31일 날 지리산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때 그 남원 그 유역에 1시간에 145mm의 비가 내렸거든요. 네. 하루에 145mm가도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게 1시간에 쏟아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는 약간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 피크는 지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좀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역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오늘 밤에는 충청도, 내일은 이제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 뭐 이렇게 돼서 현 시점에서 앞으로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예. 이제는 잠시 어제와 7일과 8일 내려갔던 그 강우대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 이제 그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2, 3일 쉬지 않고만 이랬으면 큰일 났을 텐데 예. 하여간 그 사이에 좀 물도 좀 수위도
내려가고 네. 이런 상태인데 아까 염려했듯이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지금 어떻게 하는데 다만 아까 언급했듯이 산사태 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 산에 사는 주민들은 되도록이면 그 산사태를 보고서 막 도망갈 수는 없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그 대피하는 게 그 산사태의 피해를 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이제 시청자 제보 영상도 좀 보여드렸고 또 저희가 찍은 영상들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섬진강 댐이 범람을 하면서 전북 임실지역 주민 수십 명이 마을에 고립되는 일도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면 이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네. 일단은 일단 비가 오게 되면 담수 용량이 있고 하천이 견디는 또 수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좀 빼주는 배수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도시를 만들고 이제 댐을 만들고 뭐 제방을 만들 때 예. 지금 이 수위의 한계 범위를 다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40일이 넘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비로 인해서 예. 배수 용량의 한계가 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지대에 있는 데는 제일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저지대조차도 지금 현재 자기의 배수 능력에 이제 차 있는 상태에서 상류에서 이제 방류를 하게 되면 더 위험한 곳이 이제 저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비들이 잠시 쉴 틈 없이 이어지게 된다면 더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저희가 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뭐 도로 교통 통제도 하고 있고 또 뭐 재난 문자로도 주의 알림을 계속해서 받고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뭐 좀 폭우가 계속되다 보니까 고립될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중요한데요. 예. 그 위험 경보가 요즘 하도 우리 핸드폰 문자에 많이 오다 보니까 좀 감각이 무뎌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SNS 상에서는 비가 오는데 뛰는 사람이 화제가 될 정도로 이런 게 또 공유가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차가 한 바퀴의 반쯤 잠기는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또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그런 물난리가 나게 되면은 이제 어떡하지라는 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침수가 되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물의 힘을 느끼는데 발목에서 무릎까지 정도 차는 물에서 유량이 유속이 어느 정도 되면 성인 남자조차도 이렇게 넘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고 네. 예. 또 물속에 어떤 이물질이나 물체나 뭐 나무나 이런 거가 이제 사람을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예 물이 침수돼 있는 공간에는 차든지 사람이든지 이동을 절대 가지 않는 게 좋겠고. 예, 그 자체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많은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러면 물론 뭐 주의를 안 해야 될 지역은 없겠습니다만 모든 지역이 다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나 더 좀 주의해야 할 지역이 좀 있습니까? 네, 7일과 8일 그 광주, 그 전라남도 등 남쪽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네. 오늘 오전에는 약간 올라와서 전북지방 그 많이 내렸는데 지금 이 시간 제가 아마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적어도 한두 시간 뒤면 이제 어디가 난리가 날 것 같냐면요. 예.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 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 어디가 집중적으로 더 많은 그러니까 지금 이번 그 비 내린 형태를 보면 전국을 강하게 덮어서 비가 똑같은 양 이게 내리지 않거든요. 예. 그 아주 그 지역적인 불균형을 많이 그 격차를 크게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밤은 이제 이미 예고했듯이 뭐 최대 500mm 이상 올 가능성을 지금 있으니까 예. 그게 서울, 경기, 충청도 이 북쪽 네. 이 특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부 지역이 조금 더 중부지방이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는 이제 중부지방 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단히 대비가 좀 네.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사실 뭐 비가 오는 기간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산사태에 대한 염려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도 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뭐 전남 곡성에서도 산사태로 사망자 5명이 네. 발생을 했고 그랬죠. 이렇게 산사태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소리가 나거나 나무가 이렇게 이유 없이 흔들리거나 갑자기 수도 공급이 안 된다든지 물이 용수습 친다든지 이러한 거를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대부분 비가 오면 실내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산사태에서 일어나는 징후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사태가 여러 가지 토속류도 있을 수 있고 땅 밀림 현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닥치게 되면은 물을 먹으면 토사가 1m, 1m, 1m의 그런 입방 밑에 있는 그 양이 약 2톤에 달합니다, 무게가. 아, 네. 그러면 그 속에서 사람이 갇혀 있다고 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근데 토사에 이렇게 묻히게 되면은 산소를 이렇게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분 이내에 질식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특정 그런 응급 대처 요령으로 그 산소를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가 어렵다면 예, 예. 그 산사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대피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산사태가 닥쳤을 때 그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물리적인 또는 산소 공급이 힘든 여러 가지 악조건에 처해 있다 보니까 특히 위험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비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뭐 얼마가 내릴 것이다. 어느 정도 이제 좀 예보를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산사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발생 징후를 아예 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산림청에서 그 산사태 위험 예경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사실은 그 위험 예경보만 가지고도 내가 위험한 곳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아. 하시면 되고요. 예, 예. 그러면 그 정보 데이터들이 지자체 담당 그 공무원한테 전달이 되고 네. 또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또 알림이 갈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불이 나면 이제 안전한 지대로 대피하듯이 예, 그렇죠. 지금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다고 하면 다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나 그거를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지진이 나게 되면 뭐 지진의 대피 요령으로 네. 뭐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네. 어떤 좀 대피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산사태에서도 그런 좀 대피 요령들이 있어요. 근데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고 그렇겠죠. 지진은 이제 건물의 좌우 운동에 의해서 위에서 지지하고 있는 물건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네. 아니면 이제 건물이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좀 대피에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산사태는 그거보다 더 훨씬 정말 심각하게 순식간에 일어나는군요. 네. 그래서 차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집 안에 있든 예. 그 토사에 밀려오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힘은 상당하기 때문에 예, 예. 어떻게 좀 손쓸 길이 어렵다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산림청에서 보내주는 그 긴급 메시지, 네. 그 경보 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받고 나서는 그 지역에선 일단은 빨리 이동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항상 안전이라는 거는 위험한 곳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위험한 곳에 있는 상태에서 안전을 하겠다라는 거는 개인적인 힘으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 위험한 곳을 벗어나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집안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땅꺼짐 현상도 곳곳에서 현재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절반 가까이가 확인을 해보니까 2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얘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을 할 때 도로도 만들고 이제 하수관, 배수관 다 만들게 되는데 예.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기준은 지금의 어떤 기상 이런 호우라든지 집중이라든지 장마 기간의 예측을 다 못했겠죠. 예. 근데 장기간 동안 빗물이 와서 조금씩 쓸려 내려가는 그 공간들이 비워지게 되는데 그게 또 일시적인 강우들이 집중적으로 오게 되면 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지하에 묻혀 있다 보니까 상시 점검이나 공사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유지 관리가 힘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호우 기간에 그런 재난 공무원들의 좀 어떤 역량이 좀 남아 있다고 하면 이러한 기반 시설에 대한 그런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집안 침하 유실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점검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호우가 멈췄더라 하더라도 네네. 산사태라든지 또는 이런 지반 침하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비가 멈춰도 그런 예방 징후 활동은 계속 수행되어야 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한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요, 콘크리트 구조물만 있어도 산사태를 어느 정도는 조금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네.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어떻게 산사태의 그 힘의 양을 콘크리트가 견디는 저항력이 받쳐줘야 되겠죠. 예. 일반적으로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작은 그런 쉐이프 라인에 나오는 이 포크로 이렇게 긁은 것처럼 흐름이 생기는 산사태도 있는데요. 네. 토성류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산림청에서는 사방댐이라고 그런 거 중간중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게 어느 지역의 어떤 그 64%의 엄청난 우리나라 면적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어느 정도 크기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예산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저희가 또 앞으로의 날씨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보면 태풍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반도 약해져 있고 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기도상의 분석을 해보면 예. 태풍의 커트라인은 아직 그 달성을 못했는데 태풍 전 단계인 열대저보라는 기상 현상이 있거든요. 예. 거의 태풍 못지않은 그런 기상 현상인데 이게 이제 생기더라도 뭐 서쪽으로 간다거나 뭐 그러면 이제 또 덜 염려가 되는데 아직은 이제 생기진 않았어요. 저는 예, 한 예. 내일쯤이면 태풍으로 더 발달하지 않을까, 그 커트라인 넘지 않을까. 커트라인이 뭐냐면 중심 부근에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 불어야 돼요. 16m 불면 아직은 그 열대 저하부거든요. 예. 뭐 16m건 17m건 거기서 거기 강한 바람에 틀림없거든요. 자, 이게 이제 어디로 올 거냐인데 이게 지금 이 장마하고 별개로 이 태풍 또 접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그 더운 성질의 그 고기압이 지금 밑에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이게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 태풍에 뭐 빠질 데 없는 우리가 뭐 빠질 데 없는 길목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여튼 태풍에 우리나라에 올 건지는 한 3, 4일 뒤의 문제고 네. 오늘 밤과 이 태풍이 그 장마 전선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뭐 많이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뭘로? 수증기로 많이 공급할 겁니다. 예. 아마 좀 이 질문도 좀 많이 네.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신 게 이 장마가 언제까지인가. 네. 뭐 일단 뭐 다음 주까지는 내릴 것이다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그게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어떤 확장 여부인데요. 예. 화요일 11일까지 지금 뭐 어제 오늘 남부지방 왔다 갔다 했잖아요. 중국. 예. 그래서 완전히 남부지방이 벗어나는 시점을 한 11일쯤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중부지방에서 저 북한 쪽으로 갈 걸로 보이는데 그 시점을 한 14일쯤 봐요. 금요일. 예. 그 뒤에가 뭐가 끼어 있냐면 이 태풍이 지금 끼어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거는 태풍이 가미되지 않은 예측이에요. 예. 근데 태풍이라는 게 지금 생길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했잖아요. 이제 이 태풍을 가미한 예측이 내일나 모레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태풍이 왔다, 생길 것이다, 예. 올 것이다, 뭐 이 정도죠. 그래서 아까 말한 뭐 11일 끝나네, 14일 끝나네는 이제 현 예측의 어떤 한계 태풍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더 이 방제 대책 측면에서 이거 뭐 큰일입니다. 중국 남부에 큰 비 났을 때 남해일 갔더니 예, 우리나라가 중국도 지금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그렇습니다. 발생을 거기는 했죠. 우리보다 더 긴 시간을 더 많은 비로 고통을 받았는데 예.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아까 말했듯이 64%가 산림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에 예. 600mm가 한 2, 3일 사이에 내리면 어디 가고 올 데가 없었거든요. 전부 계곡으로 몰리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장마 얘기에다가 분명히 얘기하는 건 태풍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현 시점에서 그러면은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 옵니까 안 옵니까를 이제 딱 깨놓고 이렇게 얘기를 못할 따름이지만 예. 올 가능성이 있는 있기 그런 때문에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 그 11일, 14일 끝난다가 태풍이 감이 아직 되지 않은 예측이니까
더 그 말하는 저도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본부장께서는 어쨌든 지금 이 11일, 14일 나오는 이 시점이 태풍에 가미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태풍 이후에 또 상황들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그래서 날씨는 항상 하루 업그레이드 그 변하는 거거든요. 네. 날씨 예측이 참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예. 네, 뭐 이렇게 비가 계속 올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다 보니까 산사태 발생 위험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교수님 말씀했듯이 예. 지금 넘치고 잠긴 데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산사태가 아직은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이번 이 비 피해 상황들을 보면서 네. 어떤 좀 문제점들도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 뭐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항상 이제 사후 약방문이지만 예. 우리가 이제 사전 대응이나 또는 어떤 상황이 났을 때 즉각적으로 이제 상황 전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 전에 이 정도의 재난에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 성장력을 가지고 이런 재난이 나고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것은 좀 놓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저번 이제 춘천에서도 그 아무 그런 인명과 관계 없는 그런 시설물을 하려다가 인명이 다치는 사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을 강조하지만 이거는 현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매뉴얼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앞으로는 이러한 것과는 이제 별개로 관이 됐던 그다음에 그 담당 공무원이 됐던 국민이 됐던 그런 하부 문화에서 안전 문화가 소통하는 문화, 공유하는 문화, 보고하고 확인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사고 날 거를 줄일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어린아이가 엄마 나 어디 갔다 올게. 그러면 이제 어머니나 부모가 위험해 안 돼라는 그런 정보를 주고받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조그마한 정보를 주고받지 않으면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주면 조그마한 사고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그리고 김동현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교수와 기상 상황 또 앞으로의 전망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